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오늘 10월 15일 벌써 이제 한 달 반밖에 안 남았네. 올 한 해가요. 벌써 추석 지났고 요즘 날씨가 좀 저녁 때 좀 쌀쌀합니다. 낮엔 좋은데 뭐 산도 좀 다니실 텐데 건강 감기 조심하시고 오늘 방송 들어왔습니다. 10월 15일 제가 제목을 강남 흔들이라고 썼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9월 지나면서 9월부터 신호들이 좀 나타날 거라고 저는 예측을 했는데 일단 강남에서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뭐 보도 많이 보셨겠지만 보도에 많이 안 나오더라고요. 저 같이 여러분들하고 말씀 나눠볼게요. 자, 하나씩 보겠습니다, 여러분. 미국 모기지가 금리가 급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유가 상승이 뭐 진정 국면이다 했는데 사실 지금 많이 올랐죠. 이 부분 좀 체크해 보고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그 다음에 이제 경제 지표들이 여러 부분들이 사실 좀 둔화 지표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시장에 벌써 우리가 대출이 너무 과다하다 보니까 가계부채하고 이런 부분이 이제 시장에 나타나는 것 같아요. 이것도 좀 관찰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말씀드린 대로 강남 시장에 좀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요. 강남 경매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도대체 뭘까? 뭐 여러분도 뭐 유추하시겠지만 사실 뭐 예견된 일이었죠. 그거 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상황이 어떤지. 다음은 이제 매매 물건이 드디어 또 7만 6천 건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오늘 날짜로 7만 5,400건인가 그래요. 내일 모레 되면 또 알겠지만 분위기는 계속 늘어가는 추세입니다. 잠시 추석을 맞이해서 잠시 물건이 좀 빠졌다가 다시 이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래가 이제 지금 또 끊기는 신호가 나타나요. 그리고 이제 전세장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 얘기들이 있는데 전세장 조금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너무 무리하게 쫓아가실 필요 없고요. 물론 신혼부부나 이런 경우에는 그런 부분이 조금 부득이하게 뭐 신규 주택은 많이 없다 보니까 다만 이제 서울 같은 경우에는 11월에 DH파크 개포동에 6,700세대가 들어오니까 그거 나오기 시작하면 뭐 강남 4구 일대 조금 영향이 있을 겁니다. 좀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거 보시면서 조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하나씩 볼게요. 자, 일단 미국입니다. 미국이 보시는 바와 같이 어때요, 여러분? 이 모기지 금리가 급반등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뭐 어마어마하게 올랐어요. 하여간. 그 비율이 이거는 이제 미국 모기지 금리의 이제 주택 가격의 인플레이션 수준이에요. 이게 이제 케이스 실러 지수인데 뭐 뉴스에서 모기지 금리가 많이 올랐다고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이제 케이스 실러 지수가 이제 우리나라 주택 가격 지수랑 비슷한 건데요. 보시면 여기 어떻습니까? 이게 평균 예전에 이게 쭉 이렇게 이어오다가 2008년 전에 2003, 4년부터 쭉 올라가지고 푹 떨어졌다 지금 또 푹 올라갔어요. 근데 평균선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게 이제 자본주의 시대를 맞이해서 우리가 최초로 유동성이 급하게 풀린 때인데 특히 미국이요. 이게 과연 버틸 수 있을까? 인플레이션 압력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시장에 어떤 식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어요, 저는. 그래서 좀 그런 상황이고. 자, 그 다음은 이제 이 모기지 금리가 보시면 예전에도 대한민국도 제가 대학교 막 이때만 해도 뭐 10%, 15% 그랬어요, 우리나라 금리가. 그런데 그때가 이제 이때죠. 이때고 지금 1990년대 들어오면서부터 IMF 터지고 나서부터 이제 저금리 국면이 들어가요. 물론 여기도 7%입니다. 이때부터 계속 내려오게 됩니다. 이때 이제 미국의 부채, 그러니까 돈을 많이 풀게 되죠. 돈을 많이 풀면 당연히 자산 가격이나 인플레 현상이 옵니다. 그런 게 이제 계속 이어져 왔었죠. 계속 이어져 왔었고 여기서 이제 미국이 잠시 올리려고 하다가 코로나가 터진 바람에 또 받쳤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자산 가격 인플레이션 거품이 일어났죠. 그리고 이제 금리를 이제 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올리면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이때 이제 위기를 맞게 되거든요. 이 올리는 타임들에서. 이 부분에서 이제 경기 침체 위기가 한 번 올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둔화나 침체로 끝나면 다행인데 이게 위기로 가면 좀 위험해서 여러분도 하여간 시장에 좀 보수적으로 잘 대처하시기 바라고요. 자, 이 미국 부동산 공인중개사 숫자입니다. 우리나라도 사실 전 세계에서 뭐 1위 수준인데 인구 뭐 단위 인구당 미국도 뭐 어마어마하게 늘었습니다. 보시면 아까 그 보여드린 그림이랑 좀 연결성이 있죠, 여러분. 왜냐하면 저금리로 자산 유동성이 확대가 되니까
부동산 자산 가치에 대해서 배팅하고 투자하는 사람들이 생기되어 있죠. 이게 이제 과다하게 올라가다 보니까 부동산이 호황을 맞이한 거죠. 이때부터 2008년 이게 터지고 나서 쭉 내려왔다가 여기서 쭉 올라갑니다. 이렇게 공인중개사 숫자가 만약에 위기가 만약에 발생을 한다거나 침체가 이어지면 또 많이 내려오겠죠. 이것도 한 이 정도, 이 정도나 이 정도 다시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공인중개사 분들이 지금 1인당 평소에 거래하던 거래 건수가 있어요. 그게 지금 반토막 수준으로 났습니다. 제가 보기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시장에 영향을 줄 것 같고요. 자, 유가 부분이 이제 우리 많이 떠오르고 있잖아요. 유가 보시면 이게 그림표 보시면 이게 오일 프라이스라는 이제 포탈인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 87.69. 이게 오늘 새벽입니다. 새벽. 많이 올랐어요. 그 사이에도. 보시면 다 플러스잖아요. 대부분이. 좀 많이 올랐습니다. 이렇게 비율을 보면 상승한 비율을 보면 많이 올랐죠. 5% 이런 데들은 이제 특이하게 그리고 아시겠지만 러시아 원유를 뭐 이란이나 러시아에 원유를 수출 제재 조치했다 풀었다 계속 하는데 거기서 이제 이란의 그죠 러시아의 원유가 예전에 방송에 말씀드렸지만 일본은 수입을 하고 있어요. 이 뭐 냉전 시대에 뒤로 뭐 디플레이 잘하는 거죠. 우리는 못 하고 있어요. 좀 외교에 조금 이건 좀 조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여하튼 우리는 러시아산이 한 60달러, 65달러인데 조금 아쉽습니다. 그래서 우리 유가 부담이 좀 더 커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WTI 이제 서부 텍사스산 휘발 석유고요. 브렌트가 이제 중동 거잖아요. 중동 건데 두바이하고 그 중동 거 둘 다 같이 이렇게 오르고 있습니다. 다 같이 두바이도 오르고 있고 두바이는 오페크에서 조금 저걸 해서 바스켓이라 그래가지고 이쪽보다는 좀 많이 안 오르는 경향이 있고 이 두바이도 이렇게 안 올랐잖아요. 오늘 두바이 여기 보시면 미국은 이제 버티고 이렇게 좀 미국이 워낙 원유가 많이 나는 나라니까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중동에서 많이 쓰기 때문에 좀 영향을 받죠. 그래서 이제 이 유가 상승과 더불어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모기지가 이제 프레디 맥에서 이제 주로 하는 건데 그리고 이제 일반에서도 하는데 프라이머리는 모기지인데 이 업체에서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7.57까지 갔고 15년물은 6.89예요. 89인데 이제 여러 업체 상단과 하단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보시면 이제 이 업체에서 커런트 모기지 레이트 해가지고 현재 모기지 그 금리 수준을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보십시오. 보시면 최고는 8%까지 넘어갔습니다. 이미 벌써 넘었어요. 그래서 뭐 신용도도 있고 여러 가지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오르는 추세고 내리는 건 좀 약하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거 고정형 뭐 변동 이런 개념입니다. 비슷하죠. 변동형이 조금 더 비쌉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5차 중동 전쟁이 일어나면 안 된다라고 제가 썼어요. 당연히 일어나면 안 되죠. 뭐 인명피해도 크고 평화의 도시들이 싸우는 것보다는 해결해야 되는데 너무 이 강국들의 이권이 개입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복잡해요. 복잡한데 요번에는 좀 손잡고 풀었으면 좋겠다는 좀 마음이 있습니다. 다 종교적인 문제인데 여하튼 그와 별개로 이제 IMF가 하고 OECD가 계속해서 대한민국에 경고를 했었잖아요. 여러 가지 문제를. 그러니까 여러 제목을 보시면 그렇게 좋은 내용들이 없어요.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키산드라의 경고, IMF 전망치 1개월 전, 4일 전 다 비슷해요. 3월 달 얘기고 5월 달 얘기고 계속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IMF 전망치를 좀 주의해야 된다. 우리 뭐 한국은행 총재나 추경호 부총리가 좀 진짜 잘 받아들여서 대충 뭐 말로 때우지 말고 국민들이 믿을 수 있는 경제 정책을 좀 피길 바랍니다. 자, 그다음 이런 상황에서 우리 실제 상황은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경제 상황이 소매 판매가 3년 5개월 만에 최대폭 하락했답니다. 좋은 뉴스는 아니죠, 여러분. 그래서 내수 소비 둔화 흐름이 보인다라는 기사가 이제 보시면 엊그제 기사예요. 3, 4일 전. 특히 이제 여기 보시면 소비 심리와 연관이 깊은 숙박 음식점업이 감소를 많이 하고 있어요. 도소매업도 마찬가지고. 이런 게 이제 시장에 뭐 경제에 약간 둔화 조정기를 거치는 모습의 어떤 신호들이라고 우리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경제 부담이 증가했잖아요. 그래서 10월 전 산업의 그 기업 경기 실사 지수가 73밖에 안 됩니다. 이거 정말 낮은 수치거든요. 이 수치 갖고는 정말
이게 낮아야 되는데 100을 넘으면 이제 유지가 되는 건데 안 좋습니다. 지금 좀 나아져야 되네. 다행히 요새 반도체가 좀 감산하면서 이제 생산 단가가 매출 단가가 올라가다 보니까 올해 이번 에는 좀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도움이 되는데 여하튼 다른 지수들을 보면 어떻게 볼까요, 여러분? 경기 판단 지수, 죄송합니다. 경기 판단 지수, 향후 경기 전망 지수, 생활 이런 지수들이 다 있어요. 한국은행 통계 들어가면 다 보면은 이 경기 생활 주로 이제 서민들, 중산층들에 대한 어떤 이 전망 지수가 다 하락을 했습니다. 신호들이. 그래서 좀 조심해야겠다. 그리고 이제 유일하게 주택가격 전망 지수, 제가 가치 없는 전망 지수라 말씀드렸잖아요. 저번에 한번 보여드렸잖아요. 저번 주나 저저번 거 보시면 도움 되실 거예요. 가격 전망 지수는 절대 이거 흔들 필요 없다. 이건 기레기 기사용의 소재로밖에 안 된다. 신뢰도도 전혀 없고, 제가 볼 때 이건 가치가 없다고 보고, RBSI라고 이제 조금 유념해서 볼 필요가 있는데요. 소매 유통 전망 지수예요. 4포인트가 상승했는데도 불구하고 83밖에 안 돼요. 잘 회복이 안 되는 겁니다. 그 4포인트 상승이 주로 어디냐면 연말에 이제 크리스마스나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백화점하고 대형마트. 여기가 이제 88로 이제 올라갔어요. 이것 때문에 83을 유지했는데 여기서 이제 결정적으로 우리가 좀 주의 깊게 봐야 될 게 우리 젊은 층들이 많이 힘들지 않습니까? 요즘? 편의점을 물론 요새는 5060도 많이 사용하는데 사실 젊은 층은 편의점에서 행사하는 거 이런 거 많이 아껴 쓰고 정말 아끼고 잘 사는 친구들이 많은데 편의점 매출이 줄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전망이. 이거 심각하죠. 여기서 편의점 매출의 비중이 크거든요. 슈퍼마켓도 67. 온라인 쇼핑만 좀 올라갔는데 그것도 86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추석 때는 잠시 시장을 많이 가니까 좀 줄었다가 올라왔는데 다 100 밑이에요. 그러니까 시장이 좀 경제의 어떤 회복이 좀 더뎌지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생산 소비 투자 이거는 저번 달에는 이렇게 트리플 감소했잖아요. 이렇게. 이번 달에 조금 살아났습니다. 기저 효과도 있고 물론 전년 대비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비는 여전히 마이너스예요. 또 마이너스 일으킨 겁니다. 그럼 많이 마이너스고 이번엔 조금 마이너스고 계속 마이너스예요. 중요한 건 연속 2개월을 마이너스를 유지했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추석이었잖아요. 추석이었는데도 소비가 저렇게 못 살아난다는 건 정말 이건 이면의 세계를 좀 돌아봐야 되겠죠. 추석 때 쓰고 싶지 않아도 써야 되는 민족 명절의 필수적인 소비가 더 증가하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비가 전년 대비 감소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걸 심각하게 좀 받아들일 필요가 있고요. 우측에 보시면 말씀드린 대로 반도체가 이제 좀 호황을 누려가지고 그나마 이렇게 여기 수치를 좀 올려줬습니다. 올려줬지만 미약하죠. 그리고 이 우측에 보시면 제조업의 매출 현황, 이거 실적입니다. 밑에 거는. 제가 얼굴 잠깐 지울게요. 매출 실적 현황은 이제 보시면 82밖에 안 돼요. 100을 넘어야지 이게 좋아지는 건데, 전망이. 그리고 매출 현황 및 전망은 97이에요. 여전히 똑같은데, 100이 안 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100명 중에 50명은 안 좋다고 얘기하는 거고, 100명 중에 51명이 안 좋다 그런 거겠네요. 그리고 50명은 좋다 그러면 이런 현상이 나옵니다. 약하죠. 그러니까. 그렇게 보시고. 자, 그 다음 이제 시장 좀 보겠습니다. 시장은 아파트 분양 시장인데요. 전망지수가 주택산업연구원에서 매달 발표를 합니다. 발표하는데, 보시는 바와 같이 전망지수가 다운되고 있습니다. 2개월째 연속이에요. 이렇게 연속. 다운된다는 얘기는 뭘까요? 이미 시장 파악이 됐는데, 여러분 보도에 많이는 안 나왔는데요. 서울에 최근에 몇 개 군데가 이제 부동산 분양 청약해서 완판에 100대 1, 몇십 대 1 이런 얘기 나왔잖아요. 다 미계약 나왔습니다. 거의 100% 나왔습니다. 그 미계약분에 대해서 특히 동작구에 후분양한 데들은 큰 소리 쳤지만 여전히 미계약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제가 볼 때. 그러니까 투자 세력이 많아서 그래요. 로얄층 아니면 분양권 재당첨 제한이 없다 보니까 이번에 제도에서 풀어줬잖아요. 그걸 풀고 나니까 그냥 2, 3층 되거나 이렇게 당첨되면 실수요자가 아니니까 그냥 계약 해지하는 겁니다. 바로. 그럼 또다시 다른 데 가서 하는 거죠. 이런 가세요가 청약 경쟁률을 높인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그 부분이 이제 지금 청약 경쟁률은 약간 허수가 포함된 거다 보시면 되고, 그걸 이제 알고 있는 건설회사 입장에서
이걸 딱 파악해 보니까 분양이 쉽지 않겠다. 분양의 개념은 이제 분양해서 계약까지 얘기하는 건데, 분양의 75% 이하면은 힘듭니다. 원래 75%는 돼야 이제 비입회하고 수익이나 공사비나 다 안전하게 들어오는데, 80%가 돼야지 되는데, 그거 미치면 위험해요. 위험한데, 여기서 보면 83으로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시장에 좀 영향이 나타나고 있다. 그분들이 우리 일반 분들보다 시장을 더 잘 보겠죠. 여러 가지 조사하니까. 그럼 이게 시장의 미래를 좀 보여주는 겁니다. 이게 더 내려갈 수도 있죠. 추이는 이제 지켜보도록 하고, 여하튼 분양 현장도 이런 기미가 나타나고 있고, 쭉 잘 올라왔잖아요. 잘 올라오다가 꺾였습니다. 드디어 그 서울 아파트 거래량 추이입니다. 보시면 저번 달 그렇게 50년 주담대도 풀고 여러 가지 어마어마한 대책을 폈음에도 불구하고 8월 24일인가 8월 말일부로 어느 정도 정리를 했죠. 했으면 이제 거래량이 그래도 폭발적으로 늘어서 저는 4천 건 넘고 이럴 줄 알았는데, 지금 9월 달 3,839, 8월 달은 3,839건이고, 이렇게 보시면 9월 달 거래량이 이제 10월 말일까지잖아요. 말일까지인데 오늘 기준으로 2,971건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 3,800건 수준에서 멈출 것 같아요. 50년 주담대를 퍼부었는데도. 그러면 이제 10월 달 거래량은 정말 이제 9월에 변화가 일어날 거를 10월로 약간 지연시킨 효과는 있죠. 그게 이제 나타날 겁니다. 제가 다음에 보여드리는 그림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느끼실 텐데, 볼까요? 서울 주요구의 이제 매물 수화도 예전에 한번 보여드렸죠, 여러분. 보시면 어때요? 이 노란색이 매물 물건 수고요. 팔려고 내놓은 아파트. 이제 서울입니다. 주요구. 5월 달에 막 좋을 때잖아요. 좋을 때 보시면 여기 밑에 주황색은 이제 거래된 겁니다. 실제. 그 5월 달에 거래량 보시면 매물 대비 몇 프로가 팔렸나. 그러니까 매물 소화도라고 제가 표현한다 그랬잖아요. 3.2%, 5.5%, 6.2%, 6.2%, 2.1%, 용산 4%, 뭐 이래요. 여기 5%, 양천은 좀 많이 됐죠. 양천은 목동 신시가지 호재가 있어서 좀 거래가 됩니다. 거래가 되고. 그러면 이렇게 5월 달에도 보면은 거래 소화도가 5%밖에 안 돼요. 그럼 95%는 계약이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매물이 넘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이제 9월 달을 볼게요. 물론 10월, 15일 기준이에요. 뭐 15일 더 봐야겠지만, 그거를 제가 감안해서, 그러면 4분의 1이니까, 제가 8배를 한번 계산해 봤어요. 원래 4배나 5배 정도만 추산해서 추정치를 할 수 있는데, 9월하고 이제 매물선 9월을 이제 대충 보면 현재 기준이에요, 이거는. 현재 기준으로는 정말 낮아요. 이제 보시면 성동구하고 양천구는 좀 힘을 쓰고 있습니다. 양천구는 4.2%, 5.2% 이렇게 조금 있는데,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건 추정을 해봐야겠죠. 계산해가지고 확실하게. 그래서 5월에 대비해서 9월, 10월에 매물량과 거래량을 갖다가 10월 같은 9월도 이제 총괄하려면은 9월이 지금 15일 남았으니까, 그죠? 전체 하려면 4분의 1인데 제가 그냥 계산하면 30% 되니까 1.3을 추가를 해봤어요. 해보고 또 이제 10월 거는 현재 거래량이 되게 적습니다. 보시면 거의 거래절벽 수준이에요, 여러분. 강남 8, 서초 4, 송파 10, 강동 14, 마포 셋, 용산 1, 성동 8. 10월 달입니다. 보름 지났는데, 물론 이제 연휴가 한 3, 4일 빠졌죠. 빠졌는데, 그래도 이건 너무 적습니다. 물론 한 다음 주 봐야겠지만, 만약에 이 추세라고 가정을 하고, 제가 그래서 보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추석 연휴가 꼈기 때문에 한글날하고, 그러면은 보름이면은 곱하기 3배, 4배니까, 그죠? 300% 하면 되겠죠? 10개면은 300개가 더 는다고 보면 되는데, 아니, 그러니까 15일 거래 신고를 하니까 4번이니까 60일이니까 15일이니까 4배가 돼야 되니까 4를 곱하면 되잖아요. 4를 곱하면 예측이 되잖아요. 물론 이제 그래서 이 휴일 기간이 많다 보니까 제가 이걸요, 장장 8을 곱했습니다. 8을. 어마어마한 물량을 곱했습니다. 그랬을 때 예상치입니다. 이렇게 될지 안 될지는 이제 봐야겠지만, 보십시오. 완전히 꺾이는 그림이 나와요. 물론 제 예상대로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지금 보기에는 10월에 완전히 패턴이 바뀔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여기 보시면 금리도 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이 아시게 금리가 오르고 있잖아요. 이 와중에. 그러니까 이 부분이 분명히 더 이상 유효수요 창출이 힘든 상황이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고,
한계점에 다시 와서 제2차 정상화 조정 하락기가 시작될 것 같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10월에도 또 뭐 어떤 정책이 나서 받쳐준다라면 결국은 지연시킬 뿐이지 결국은 뭐 연말이나 내년 초 아니면 뭐 총선 끝나고 결국은 한번 큰 조정이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강남 사고 경매 물건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급증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가리키는 신호가 많겠죠, 여러분이 생각하셔도. 그러면은 보시는 바와 같이 내 집 주추발기에 서울 아파트 경매 7년 만에 최대. 보십시오, 이거 오늘 날짜인데요. 이게 저 경매 날짜 잡힌 것들입니다. 오늘 들어가셔서 보시면 중앙지법만 봤어요. 동부지법을 보니까 강동구도 경매 아파트 엄청 나왔습니다. 여기 보시면 아파트라고 돼 있잖아요. 아파트. 다 강남구, 그죠? 서초구, 이렇습니다. 종로구, 서초구, 강남구. 강남구 엄청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뿐이 아니에요. 또 볼까요? 그 다음 페이지. 강남구, 물론 중앙지법이니까 강남구가 많이 들어가죠. 동작구가. 근데 물건이 쪽지하고 많다는 얘기예요. 물건이 너무 많아요. 강남구, 서초구, 강남구. 신건들이 많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유찰도 있고, 이래 이런 것들. 강남구, 선흥로, 동작구, 강남구, 중구, 서초구, 강남구. 그죠, 여러분? 많습니다. 서초구, 강남구, 서초구. 경매 엄청 나왔습니다. 유찰되고, 신건되고. 이런 상황에서 주택가격이 버틸까요, 여러분? 저는 뭐 아니라고 봅니다. 이제 하방 압력이 시작됐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낙찰이 돼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소득 대비 주택가격 PIR입니다. 이 보시면 예전에 이때 이게 여기 KBA 아파트 담보대출 PIR이에요. 여기 보시면 이때 8.7입니다. PIR 8.7. PIR 아시죠? 평균 중위소득 대비 중위주택가격의 어떤 그 배율입니다. 내 1년 벌었을 때 뭐 10년이면 벌까? 8.7년 걸린다는 얘기예요. 8.7년, 보시면 12.7년. 늘어났죠? 이거면 150% 수준이에요. 그럼 그만큼 부담이 크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금리가 이때는 2009년도에는요, 5.6에서 내려가지고 3%, 2%까지 막 내려왔습니다. 이 당시에. 8.7, 뭐, 9 이거밖에 안 됐어요. 근데 금리가 낮았잖아요. 근데 지금 금리가 지금 몇 프로예요? 3.5, 2배 가깝습니다. 그러면 이 반영을 한다 그러면 200에서 250% 수준인 거예요, 부담이. 거기다가 여러분 아시는 물가까지 올랐잖아요. 과연 이 주택 가격이 버티겠습니까? 저는 버티기 힘들다. 거품의 그 자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출로 쌓아 올린 집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결국은 조정될 거다. 이렇게 봅니다. 자, 기레기 기사라고 제가 썼는데요. 요새 역전세 온다더니 이런 기사들이 있어요. 공급 부족에 잠잠한 전세가 오르는 매물. 이런 기사들이 자꾸 떠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도 불안해 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실제로 그 대단지, 신축단지는 이럴 수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도 알고 보면 일부 공인중개사분들이 약간 물건을 갖다가 이렇게 뭐랄까 가둔다 그럴까 이런 식으로 해서 가격을 받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오래 못 갈 것 같아 제가 볼 때. 이런 기사들을 이렇게 쓰는데 실제 이럴까? 뭐 매물 부족 이러잖아요. 전세 매물 급감 상승, 세입자들 동동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진짜인가 볼까요? 전세 매물 들고 가격 뛰자 세입자들 발동동, 전문가 조언. 다 이런 것들이 좀 나와요. 뭐 한국기는 주로 그 보도를 내는 언론사들은 거의 정해져 있습니다. 대부분 친시장적인 언론사들이 이 기사를 내요. 그럼 이 팩트를 체크해 볼까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과 팩트를 많이 체크하니까. 자, 그러면 전세가가 더 올라야죠, 여러분. 그죠? 왜 둔화가 되기 시작하죠? 이거 벌써 몇 주째입니다. 2, 3주째. 여기 뭐 요거 그림이 참 요거 아주 제가 아주 기레기성 기사라고 보는데요. 제가 볼 땐 이렇게 쓰면 정말 지금 물건이 너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볼까요? 부동산에서 12일 날 발표한 거예요. 주춤 썼잖아요. 꺾이잖아요. 둔화되잖아요. 더 안 오르잖아요. 그럼 뭔가 이상하죠? 그럼 하나 더 볼까요? 10월에 강동구 힐스테일 리슈빌 800 꺾기. 물건들이 입주 물량이 엄청 많습니다. 이제 신축 아파트가. 그러면 이 매물에 입주를 하려는 사람들이 나가면서 빈 아파트들이 나오겠죠? 그쵸? 당연히 입주 물량이 많으면 가격은 내려가겠죠. 전세 가격도. 더 이상 못 버티죠. 이거 버티는 겁니다. 반환보증 대출 때문에 좀 펌핑해가지고 이게 유지가 되고 있는데 지금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자, 그럼 보시면 이렇게 돼요. 전세 월세 거래량을 이제 볼게요. 9월달 거래량입니다. 어떻게 됐어요? 거의 없습니다. 확 줄었죠. 이미 어느 정도
매매 가격에 대해서 부담 느낀 분들이, 이 정도 주택 가격이면 나는 안 산다는 분들이 이제 전세로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전세 수요가 많아지죠. 매매 물량은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 늘어나고 있고, 전세를 돌리고 안 팔고 전세로 안 하고 매매 물량을 돌리잖아요. 그러니까 전세를 좀 주는 효과는 있는데, 중요한 점은 뭐냐, 이렇게 거래가 줄었어요. 그러면 월세가 증가했잖아요. 월세로 가시는 거예요. 역전세도 있고 피곤하니까. 스마트한 소비자들이 계신 거고, 그 다음에 보시는 그림을 보면, 이 저번 주인가 이걸 말씀드렸잖아요. 보시면 어때요? 자, 여기 볼까? 이건 이제 잘 보시면 여러분 마무리가 되는데요. 여기 보시면 어때요? 계속 늘어났어요. 7만 5천 건이던 게 7만 5,400건까지 늘어났어요. 그래서 제가 7만 6천 건 돌파할 거라고 헤드라인에 좀 쓴 겁니다. 그리고 전세 물량 한번 볼까요, 여러분? 전세 물량 어때요? 뭐가 줄어요? 계속 유지 중이죠, 이렇게. 7월 달부터. 4월 달 이때 바짝 이때 이사철이고 3월 달부터 이때 전세 물량이 쭉 줄었어요. 5월 말까지. 그랬다가 6월 1일부터는 큰 차이 없습니다. 거래량이 주니까요. 이미 정리가 좀 됐고, 이제 중요한 건 뭐예요? 전세 물건이 계속 나오잖아요. 입주 물량이. 그럼 시장이 이제 역전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아까 같은 기사는 사실 정확한 기사는 아닙니다. 제가 볼 때. 우리 시청자분들이 그런 호도성 기사에 속지 마시길. 물론 신규 단지들이 지금 레미안 원베일리 가보십시오. 물건이 1,000개가 넘어요. 전월세 합해가지고. 지금 벌써 그럼 모자르면 다 차고 남는 게 없어야 되잖아요.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혼부부들이 선호하는 지역들, 강남의 일부 단지들 외에는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발품을 좀 파시면 분명히 괜찮을 거라고 좀 말씀드릴게요. 자, 이렇게 오늘 전세시장 경제 상황에서 그리고 또 전세시장 상황하고 좀 체크해 드렸는데, 결론은 뭐냐면 강남이 경매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뭔가 좀 다르죠? 예전 시장하고. 그리고 거래량이 여전히 안 늘고 있고, 대출금리는 오르고 있고, 여러 가지 신호들이 이제 여러분도 다 알고 계시고 느끼고 계시겠지만, 이게 비정상적인 거품이 낀 가격이라는 건 누구나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 원희룡 장관도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조정 국면이 오야 되는데, 국가 경제를 위해서 좀 연착륙으로 되기를 저도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 긴 호흡도 가지시고 보시고, 중요한 건 이제 일교차가 이제 심하잖아요. 심하니까 건강 항상 잘 챙기시고, 또 이번 주 한 주 행복한 한 주 되시고, 또 이스라엘 분쟁도 잘 마무리됐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여러분들 항상 이렇게 늦은 시간에 좀 올려서 죄송하지만 그래도 잘 봐주시고 구독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그럼 이번 한 주도 행복하시고요. 다음 영상 때 뵐게요. 감사합니다.